안녕하세요. 사주 그리는 미도리입니다. 지지의 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지지의 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을 배웠을 때 합이 무려 3가지나 됐었죠. 이것과는 다르게 충은 한 가지만 존재를 합니다. 아주 다행이죠. 그리고 원진살이라는 게 있는데 충보다는 힘의 크기는 조금 약하다. 다만 원진이라는 거는 둘이 맞붙어서 깨지는 형태가 아닌 가까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무언가가 없어지거나 해소되지 않아 큰 불편함을 겪는, 소위 말해서 조금 사인이 안 맞거나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들, 신경이 많이 곤두서게 되고 예민해질 수도 있는 것. 원진살이나 뭐 그냥 충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사주를 보시면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충과 원진에 대해서 필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수부터 시작을 하겠죠. 뱀과 돼지입니다. 충돌을 하기 때문에 사해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지의 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설명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도화라거나 역마라거나 화계라거나, 도화나 역마 같은 경우는 편하게 접하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TV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들은 도화사주인가, 도화살이 있나 없나, 내지는 나 무슨 역마살이 있는지 자꾸 요즘 돌아다녀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도화와 역마의 간지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계도 물론 있고요. 화계는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년은 4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계절은 각각 3개의 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3달이 역마, 도화, 화계의 순으로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쉬운데, 계절이 시작하는 첫 달이 역마입니다. 역마인 이유는 무언가가 굉장히 많이 변하죠. 계절의 첫 달에는. 그러기 때문에 변화무쌍하다. 무언가 계속 움직인다. 달려나간다. 생장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째 달, 가장 계절이 왕성한 달을 우리는 도화라고 합니다. 도화의 달이죠. 그래서 그 계절의 가장 정점, 누가 봐도 여름, 누가 봐도 겨울,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을 즐기고 좀 화려하다 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달은 화계의 달이에요. 화계라는 것은 화려함을 덮어 쓰다 라고 하는, 덮개로 덮어 쓰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렇게 하면 확 하고 오진 않고요. 계절의 마무리이자 계절에 남은 것들이 가장 많이 쌓이고 무언가가 사그러지는, 내지는 쌓아 올린 형태가 가장 정점인,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을에 낙엽이 바닥에 많이 쌓여 있을 때를 화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이라고 쳤을 때 마구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역마. 그 색깔이 가장 예쁘게 물들어서 사람들이 단풍놀이를 가는 시즌이 도화. 그리고 단풍들이 다 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모습들, 쌓여져 있는 모습들이 화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환절기도 함께 의미를 하기 때문에 계절의 마무리다. 그래서 예체능적인 소질이라거나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이다.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들에 특화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예술적인 기질이죠. 자, 그래서 도화의 간지, 역마의 간지, 그리고 화계의 간지,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첫 달이 역마죠. 인신사해라고 합니다. 호랑이, 원숭이, 뱀, 돼지, 이때가 다 역마의 간지이고, 이 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역마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도화일 때에는 자오묘유죠. 계절이 가장 왕성할 때, 이걸 왕지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 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계의 진술충미죠. 용, 개, 소, 양. 그리고 도화는 쥐, 말, 토끼, 닭. 이런 형태로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이쪽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도화는 도화끼리 충을 하고, 화계끼리 충하고, 역마가 충하고, 도화가 충하고, 화계가 충하고,
또 역마가 충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마는 역마끼리, 도화는 도화끼리, 화개는 화개끼리 충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충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 우화처럼 조금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쥐와 말은 상극입니다. 실제로도. 말이 쥐를 보면은 흥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말이 다치기가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과 쥐는 상극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양과 소 같은 경우는 둘 다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동물들인데 서로 사인이 워낙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키우는 경우가 없다고 하죠. 둘이 싸우면 이제 또 거기도 난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와 양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농경사회 때부터 가축으로 키워오던 동물들이다 보니까 두 마리가 서로 싸우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게 되면은 집안에 재산이 파괴되거나 식량이 줄어들게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신충, 호랑이는 가장 강한 맹수죠. 그리고 원숭이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인간에 가까운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략이 많고 꾀가 많은 원숭이와 굉장히 맹렬한 사나운 호랑이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싸움으로 안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묘유충입니다. 이 친구들도 보통 가축으로 많이 키우기도 하는 동물들인데 닭이 토끼의 눈을 쪼아먹는데요. 조금 무서운 얘기죠. 그래가지고 묘유충이 있고요. 용과 개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확 하고 오지는 않아요. 용이 실제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없는 가상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개가 짖는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사술 원진이라고 해서 원진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개 짖는 소리를 용은 굉장히 예민해서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술충이 있다고 합니다. 사해충은 뱀과 돼지의 이제 싸움인데요. 뱀과 돼지는 상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뱀을 잡을 때 돼지를 푸는 경우가 있대요. 돼지는 지방층이 두꺼워서 뱀이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또 돼지는 새우와 상극이어가지고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을 먹는 것도 음식적으로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새우를 먹으면 돼지가 죽는다나? 그런 설이 있습니다. 원진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를 띄어서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이 원진이라고 합니다.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긴장된 상태다. 보시게 되면은 띄어져 있죠. 양도 이제 쥐를 꺼린다. 한쪽이 좀 이기는 느낌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사주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배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쪽이 좀 이기는 쪽에 가깝다고 하면요. 하나를 깨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손해를 봐요. 그래서 양의 배설물에 쥐의 털이 다 썩어지고 그리고 양 같은 경우도 쥐를 상당히 무서워하고 꺼리죠. 그래서 서로 별로 행복하지 않다. 같이 있으면. 두 번째는 추구원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소와 말인데요. 부지런한 소는 말에 말들은 조금 젠체한다? 좀 게으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같은 건가 봐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호랑이와 닭. 우리가 뭐 인시, 유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시간대로 보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인시라고 했을 때는 새벽 시간이에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를 인시라고 하는데 새벽에 이제 닭이 울기 시작하면은 새벽에 사냥하는 범 입장에서는 호랑이 입장에서는 닭이 울기 시작하면 다시 굴로 들어가야 하죠. 사냥이 다 끝나지 않아도 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자기야 당연히 호랑이가 무섭겠죠? 만나면 안 되니까. 묘신 원진입니다. 빨간 눈의 토끼는 빨간 엉덩이의 원숭이를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토끼랑 원숭이랑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싫어한다고 하네요. 진의 원진입니다. 용과 돼지의 원진살인데요. 용을 그림을 그려놓은 옛날 그림들을 보시면 코가 돼지의 코예요.
그래서 돼지를 봤을 때 나랑 코가 똑같네 해서 그 자존심이 강한 용이 상당히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의 원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술 원진이에요. 아까 용과 개가 진술충이 있었죠. 사술은 원진인데 뱀은 워낙에 예민하죠. 청각이 특히나 예민해요. 그래서 금속성의 개가 짖는 소리를 상당히 싫어한다 라고 해서 사술 원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주를 볼 때나 다른 분들의 사주를 볼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합만 있거나 합도충도 없거나 하는 경우로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어떤 도와 살이든 내지는 원진 살이든 화계 살이든 하나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주를 보실 때 충이 있네? 그러면 나쁘네. 합이 있네? 그러면 무조건 좋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충이 있네, 합이 있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영향이 생기냐, 어떤 것이 좋은 거냐 라고 조금 따져서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간의 상담 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예의를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충이라거나 원진살이라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충돌하네? 큰일 났네? 원진이네? 기분 나쁘겠네? 스트레스 받겠네? 요거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나에게 용신이라고 해서 내 사주에 필요한 용신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충을 하거나 원진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좋다고 하는 방향들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나한테 용신이 아닌 경우, 용신이 아닌 것은 우리는 기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신이 되었을 때에는 합이어도 그것을 설사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장애물, 가림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충이라고 했을 때에도 적재적소에 나한테 아주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내가 가진 조금 나쁜 습관이라거나 나에게 있어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좀 깨준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전반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셨을 때 이런 게 재밌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충은 나쁜 것, 합은 좋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오히려 사주풀이에 어려움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지지의 충과 원진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세력을 키셨을 때 천간을 읽을 줄 아시는 것, 지지를 읽을 줄 아시는 것을 떠나서 여기에 이런 합이 있네, 이런 충이 있네, 원진살이 있네, 삼합이 있네, 방위합이 있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수준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주 전체적인 풀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시겠지만 재밌게 만세력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